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내시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그 일본의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 이후에 뉴스를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불화수소니, 포토레지스트니, 폴리이미드니, 아이고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 방송이 지난달에 먼저 불화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허청 정밀화학 심사과의 양정화 심사관님을 다시 한번 더 모시고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 이번에는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만 쉽고 재밌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정화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양 심사관님 덕분에 우리가 저 불화수소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알아볼 대상은 참 발음부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폴리이미드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폴리이미드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하 269도부터 영상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 높은 강도와 열적 안정성을 가져 금속을 대체하거나 전기전자 분야와 같은 공업 용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데요. 폴리이미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특성이 보다 우수하여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폴리이미드라는 게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서는 완전 핵 인사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폴리이미드는 언제부터 어디에 또 처음 사용하게 되었나요? 네, 폴리이미드는 1962년 미국 듀폰사가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인들이 입었던 우주복에도 폴리이미드 소재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우주항공 재료로 네.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우주복에 처음 사용이 됐군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플로린 그 폴리이미드, 불 속의 뭐 폴리이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폴리이미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네. 불소 원자가 포함된 폴리이미드입니다. 네. 폴리이미드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분류된 만큼 좋은 특성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색상입니다. 네. 폴리이미드는 특유의 짙은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적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소를 포함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폴리이미드는 폴리아믹산을 화학적 처리, 열적 처리하여 제조된 고분자 물질로 대표적인 화학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여기서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폴리이미드의 특정 위치에 불소가 포함된 형태인데요. 이렇게 불소가 포함된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투명한 특성이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불소가 여러모로 아주 쓸모 있는 똑똑한 그런 물질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씀 중에 그 불소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라고 하셨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라 하면 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같은 평면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네. 감을 수 있는 롤러블 형태를 가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분야에서 1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우리 1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일본이 플로린 그 폴리이미드 필름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폴리이미드 필름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플로린 폴리이미드는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열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유리보다 가볍고 수만 번 접었다 펼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커버 윈도우에 적합한 소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폴더블 폰의 OLED 패널 기판의 구조를 보시면 커버 윈도우, TFT 기판, 베이스 필름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폴리이미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심사관님 말을 들어보거나 안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이 여러 말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해결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또 제가 또 다르게 또 검색한 바로는 그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개발력이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청 보도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 출원된 폴리이미드 관련 출원 중 60.9%가 국내 기업 출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기업에 의한 출원이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내 기업에 의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일본 제품에 못지않는 고품질 폴리이미드 필름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군요. 비록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거지만 그 출원 건수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군요. 자, 우리나라가 뭐 디스플레이 생산 1위 국가이니까 자, 이참에 핵심 부품도 소재도 하루빨리 국산화가 되어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은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이 이미 그 국내 중소기업들의 그 플로린 폴리이미드 테스트 이미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자, 아마 머지않아 폴리이미드도 일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에 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정화 심사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한데요. 다음에 또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불러주신다면 다음번에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또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양 심사관님 바쁘신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